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벨라루시 사태를 다루겠습니다. 벨라루시의 벨라는 백색이라는 의미 벨르의 접두어형입니다. 흔히 백러시아라고도 합니다. 벨라루시는 역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과거 리투아니아 대공국 그리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도 속한 적이 있습니다. 벨라루시라 부르게 된 설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라브인 가운데 상당히 이른 시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발트해의 다른 이교도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졌다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 타타르족이 침략했을 때 끝까지 맞서 싸웠다는 의미로 굴복하지 않은 러시아인은 백러시아, 벨로루시, 굴복한 러시아인은 흑러시아로 구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벨라루시는 주로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벨라루시는 동유럽과 인접한 내륙국가로 인구는 950만 정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접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의 침공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220만이 사망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220만은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1986년 4월에는 인접국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폭발로 70%의 방사능 낙진을 벨라루시가 뒤집어섰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50만 명의 주민이 이주했습니다. 벨라루시는 1991년 8월 소련에서 독립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4년 젊은 농장주 출신인 루카셴코가 집권합니다. 2004년 루카셴코는 대통령 임기 1차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집권한 그는 최근에 유혈 사태 와중에 6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26년 동안 권좌했습니다. 세계는 그를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임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벨라루시와 중국은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벨라루시의 루카셴코는 시진핑과 절친한 사이입니다. 유럽의 길목인 벨라루시는 중공 1대1로의 거점이 돼 시진핑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벨라루시는 중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공과 합작산업단지까지 조성했습니다. 91평방킬로미터 면적의 이 산업단지는 수도 민스크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민스크 국제공항 바로 옆에 들어섰습니다. 산업단지는 동쪽으로 모스크바, 서쪽으로는 베를린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핵심 요지입니다. 2012년 루카셴코는 대통령령으로 산업단지 유치 조건을 내겁니다. 10년간 세금 면제, 그 다음 10년 동안은 세금의 절반 면제, 그리고 99년 동안 임대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중공기업은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회원국인 벨라루시의 덕택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 스타일을 그대로 계승한 루카셴코는 일찍이 누구라도 자신에게 반대하면 목을 조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거침이 없습니다. 정적들을 가차없이 체포해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린 루카셴코가 재임하자 벨라루시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 후보 찌하노프스키를 체포해 수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 스베틀라나 찌하노프스카야가 남편 대신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8월 10일 선거가 끝났는데 루카셴코는 다시 당선됐습니다. 68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84%가 투표했는데 루카셴코는 80.23%, 찌하노프스카야는 9.9%를 득표했습니다. 선거는 광범위한 조작과 부정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8월 9일 투표 첫날 루카셴코는 야당 운동원 8명을 체포했습니다. 찌하노프스카야는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은 20개 투표소에서 득표율이 루카셴코의 2배에서 4배 정도가 높은데 선거 결과는 압도적인 패배로 나왔다면서 결과에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8월 10일 찌하노프스카야는 갑자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리투아니아로 망명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8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도 민스크에 10만 이상이 결집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다 당국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인터넷도 차단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을 폭력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진압에 맞서 시위대도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루카셴코는 체코, 폴란드, 영국 같은 외국의 스파이가 시위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면서 불법 시위자는 15년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시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11일과 12일 시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시위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구소련을 무너뜨린 계기가 된 발틱해 인간 사슬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남성이 체포되면 여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8월 12일 수백 명의 여성들이 흰 꽃을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성들은 그들의 아버지, 남편, 아들들이 수감된 감옥 밖에서도 응원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벨라루시인을 응원하기 위해 벨라루시 깃발색과 같은 흰색과 붉은색의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벨라루시 경찰들도 탄압받는 국민들의 모습에 스스로 경찰복을 벗어던지고 진압을 포기한 채 파업을 벌였습니다. 8월 13일에는 청년 희생자가 나오자 시위대는 더욱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교사, 의사, IT 기술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시위에 가담해 루카셴코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산업계에서는 300명이 넘는 CEO와 투자자들이 연명서신을 통해 선거를 다시 치를 것과 폭력 진압 중단, 체포자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13일 벨라루스 정부는 내무부 차관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면서 14일 아침 체포된 7,000명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이들은 감옥에서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군용 트럭이 시위대를 그대로 밀고 지나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자유를 외치는 시위대들은 루카셴코에 대해 일단 자그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남은 독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